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서구 사회의 미덕, 좋은 것으로 강요되었던 다문화주의의 재앙적인 정책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모든 문화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치관을 가진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 그 문화들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는 누구를 데려오든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든 그 문화는 본질적으로 선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이나 정책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우리에게 방문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의 문화적 규범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호주 여행자 안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란을 검색해보면 그곳에서 무엇이 정상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또는 예멘에 간다고 하면 그들은 그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만들어진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위험하고 재앙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무슬림 여성이 있습니다. 이게 연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실례지만 음악 좀 꺼주실 수 있나요? 뭘 끄라고요? 음악이 금지된 거 아시죠? 죄송한데 금지된 거 맞죠? 누가 연기한 거예요? 티그마드르 시대에 음악이 있었나요? 어디에 있었죠, 아저씨? 지그마드르 시대에는 음악이 없었나요? 좋아. 그럼 한번 들려줘봐. 시대. 지그마드르 그땐 차가 없었어. 그리고 그는 벌었어. 일리 있는 지적이야. 하지만 나는 승객들이 우버 기사나 택시 기사에게 음악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 하지만 그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여성은 음악이 하람이라서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결국 나이트클럽을 폐쇄하라고 요구할 거야. 실제로 호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중동 갱단들이 나이트클럽, 바, 펍, 스트립 클럽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그런 곳들이 하람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몇 개의 클립을 틀어줄게. 루퍼트 로우가 지금 미국 순회 중인데 최근에 조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출연했거든. 재미있는 클립 몇 개 있어. 같이 보자. 잠깐만 말 끊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에는 다문화 침공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고 그 목적이 일종의 민족주의 개념을 약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죠? 네, 맞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오랜 기간에 걸친 계획이었다는 거군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그들이 앉아서 논의해야 했던 일일 텐데 누가 이런 논의에 참여했을까요? 애국심을 약화시키고 영국이 특별하고 영국 국민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약화시키는데 동의할 만한 사람이요. 아주 빠르게 말하자면 왜냐하면 이걸 시청자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엔 이런 걸 음모론이라 무시했지만 이걸 직접 당사자 말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떤 면에서 영국 같은 나라에게는 미래가 세계 시민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시민이면 영국에 충성할 필요 없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냥 전 세계 시민입니다. 당신은 세계 어디에서나 올 수 있고 런던에 정착할 수 있으며 세계 시민인 셈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민족주의도 없고 말하자면 국경도 없습니다. 국가적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영국 시민일 뿐입니다. 보세요. 단순히 영국 시민만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 맥락에서 종교 간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시민이 되려면 종교에 무지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루퍼트가 말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에 걸친 기만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 엘리트들이 우리 엘리트들과 손을 잡고 실행한 것이죠. 만약 1975년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유럽 경제 공동체라고 불리는 곳에 가입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경제적 연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빠르게 변했고 사실상 그들은 유럽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1997년 N유로 도입으로 강제로 추진하려 했고 정치적 실패 후 재정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영국 파운드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통화를 잃게 되면 사실상 주권과 국가 정체성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금 보유고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연합의 속국이 됐을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제임스 골드스미스 경 덕분에 표를 충분히 얻었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층이 유로화에 굴복하기 전에 국민 투표를 약속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와, 그건 몰랐어요. 저는 항상 왜 영국이 유로화를 자국의 통화로 채택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이 팟캐스트에서 더 많은 지혜를 들려드릴게요. 전체 시청도 가능합니다. 저도 아직 안 봤지만 볼 것 같아요. 어떤 문화권 사람들을 당신의 공동체에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자기 나라의 법을 들여오려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그들은 여성에 대해 당신만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죠. 개도 허락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이건 무슬림에 관한 얘기예요. 그 문제와 함께 따라오는 것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서구 사회가 포용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똑똑하고 교육을 받았으며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범죄자들까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범죄자들에게 모든 돈을 주게 되고 결국 그 범죄자들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나라를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아니요. 사람들은 콜로세움이나 고대 그리스를 보며 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나요? 아마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똑같은 일이죠. 문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집니다. 문명을 무너뜨리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많은 사람을 들여와 그들이 당신들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게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온 곳, 즉 어떤 근본주의 종교나 나라에서 온 법을 가져옵니다. 그곳에는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명을 파괴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그 문명을 세운 가치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치들 말이죠. 서구. 그래서 제가 항상 서구적 가치, 즉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같은 것들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 저는 자타고민, 자본주의자입니다. 이런 가치들이 기본적으로 서유럽과 미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저 가치 중 하나라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사소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대 영국의 근본적인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국이나 미국, 호주에는 미국식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식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3세계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영국에서 어떤 종류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지, 호주에서 어떤 종류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아주 최근까지도 미국식 표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호주에서 증오 발언 금지법을 급하게 제정했죠. 호주에서는 아직 체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언제 문을 두드릴지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운을 빌어야겠죠. 영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겁니다. 호주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호주에서는 혐오스러운 말을 해도 국가로부터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래야 합니다. 영국에선 꾸란 불태운 이유로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함마드가 소아 성애자였다고 말했다고 사람들을 체포합니다. 그들은 그런 일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일은 미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건드릴 수 없다는 의미였군요. 그래서 우리도 호주에서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폴린 헨스는 호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약속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가 불쾌한 발언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면 그 사회는 서구 문명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서구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전체, 계몽주의 시대, 과학혁명을 살펴보면 그 시기를 돌아보면 그리고 그 시대의 위대한 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을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주류의 지배적인 생각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서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건 이슬람 법인 샤리아 법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제 말은 다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를 들자면 레바논이 1948년에 독립했을 때 그들은 기독교 국가였고 매우 자신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대학을 보유했고 매우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저는 베이루트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베이루트에 가봤는지는 모르겠지만 60년대의 베이루트는 지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곳은 한때 빛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훌륭한 와인, 자유, 그리고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였죠. 정말 멋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남부 레바논의 기독교인들. 남부 레바논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에 머무르기보다는 이스라엘에 합병되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슬림 인구가 약 15%를 넘는 순간부터 내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루즈족과 마로니트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과 내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바논은 무슬림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이슬람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파괴하고 장악합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건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끝내고 나면 우리는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복지 혜택을 받고 평생 동안 아마도 납세자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안길 사람들이죠. 일하지 않고 우리와 문화적으로 다르고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있으며 점점 더 통합되지 않은 소규모 집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샤리아법 아래에서 살고 있고 자신들만의 법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샤리아 법정이라고 불리는 자신들만의 법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병행하는 법체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즉 영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잉글랜드 내 병행 법체계라는 말이군요. 그것이 용인되고 있습니다. 용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들은 이 법원의 처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서로를 감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요. 처벌은 없습니다. 샤리아 법원은 오직 가정매 문제에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같은 경우는 매우 여성 혐오적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어디에 있나요? 왜냐하면 딸은 아들이 받는 것의 3분의 1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국 무슬림들은 이것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도 이것을 용인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래야만 합니다. 저는 그게 범죄가 아니라고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는 가정사 같은 문제에만 해당합니다. 여러 배우자와의 결혼과 상속 정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혼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범죄가 아닙니다. 제가 올바른 용어를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것들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왜 관용이라는 이유로 노골적 여성 혐오와 차별을 허용할까요? 도대체 이게 뭐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겁니다. 이른바 무슬림 소수자 집단 내에 더 작은 소수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들은 어떻게 되죠? 동성애자들은요? 배교자들은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진보적인 좌파 광신자들과 기존 정치인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은 그들을 그냥 무시해왔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의 동성애자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건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교적 관습에 관대해야 하니까 못 본 척 할게요. 비록 그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범죄도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진보적, 자유주의적 서구 사회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만의 법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허용하고 있어요. 네, 와. 이버 루퍼트, 그건 확실히 했어야지. 자자, 내 생각엔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우리나라에 온다면 우리 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모든 법을요? 형법뿐만 아니라 국내법도요. 그 영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른 영상을 틀어드릴게요. 영국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네,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강간갱단 관련해서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 강간 조직 보고서의 제목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 2026년 영국에 실제로 강간 조직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시되고 있나요? 축소되고 있나요? 그쪽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 일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아마도 아시겠지만 전쟁 이후 영국이 유럽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엘리트들, 즉 영국 엘리트들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국민국가의 힘을 약화시켜야 했고 유럽 초국가, 즉 EU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기원은 분명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국가의 힘을 약화시켜야 했나요? 영국이 자부심이 강한 국민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유럽 대부분이 침략당하거나 정복당한 것과 달리 침략이나 정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대규모 이주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서 쫓겨나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럽의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유럽의회의 의원 MSEP로 있었는데 우리가 마침내 일종의 브렉시트를 이뤄냈을 때였습니다. 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브렉시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간갱단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원인은 당시의 다문화주의 원칙과 개방된 국경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문화 사회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국민국가 세계대전의 원인이라고 느꼈고 사실상 나폴레옹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카이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히틀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그렇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모네, 스피넬리, 그리고 유럽연합을 만든 사람들 말이죠. 이제 강간 조직 보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질문이었죠? 네, 약간 그렇습니다. 이건 이념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유럽과 자유세계를 거의 파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클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이 전체 팟캐스트를 시청하도록 유도했길 바랍니다.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오늘 밤에 그걸 볼 겁니다. 하지만 네, 다문화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저희가 주로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다른 문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소량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기준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어느 나라도 자국민 비율이 90% 이하로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으로는 95%에서 90% 사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출생률이 오르락내리락 변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주의 백인, 앵글록의 백인 인구는 절대 90%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현재는 88%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영국 토박이 인구 비율은 7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백인 인구가 빠진 곳에서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그린 스트리트인지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여기는 런던의 무슬림 지역이에요. 호주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백인들이 떠날 때마다 이게 새로운 일상이 돼요. 사실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관한 또 다른 영상을 봤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곳은 짐바브웨입니다. 우리는 짐바브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곳은 짐바브웨로 1970년대와 2025년 모습입니다. 저걸 보세요. 이제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문명을 세운 사람들이야말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성공적이고 잘 발전된 도시들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도시들의 관리를 그것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넘기면 결국 파괴되고 맙니다. 이것을 보세요. 여기가 바로 남아프리카입니다. 남아프리카요, 여러분. 여기는 조버그입니다. 여기는 요하네스버그요. 이것을 보세요. 저것을 보세요. 이것이 호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선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가 파괴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나머지 세상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곳, 저의 고향인 호주를 신경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주를 지키세요. 목숨을 걸고 지키세요.